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2022년 1월 24일 출판이 되어 있는 여기 알고리즘 직관민법이라고 광남규 저자분께서 하신 것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책이 그 부분만 살짝 제가 본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잘 나와 있어서 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보시면 임대인 동의를 얻은 임차권 양도의 법률 관계는 자,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전대타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다 잠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지시켜서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전대 효과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타의 법률 관계는 형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자, 전대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 관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타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도 전대인과 전차인이 체결한 전대타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630조 제1항 민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물을 전대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나중에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죠. 목적물 보관 의무라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차 종용수의 목적을 반환 의무, 타임 지급 의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지락하는 것은 아닌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했느냐 임차인과 또한 전차인 사이에 또 했느냐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전차인의 타임 지급 의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도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 지급 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 이 경우에 그 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자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도래한 경우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래하지 않고 있죠. 도래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렸다든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이렇게 놓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서도 중요한 거는 읽어는 보는데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제가 내려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죠.
자,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판례는 제630조 제1항 제2무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언제나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의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부분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차임에 한정한다. 자,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조금 뒤에 실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는 없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여러분들 특히 건물 부분이 아니고 토지에서 여러분들이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물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물이 현존할 때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죠. 자, 토지입니다. 토지, 수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을 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실무가 되겠습니다. 실무를 좀 잘 보십시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소유자님 지금 제가 호실을 소유자님한테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호실은 제가 전대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한 개 호실을 제가 다른 사업자로 내어가지고 뭘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전대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케이 라고 해줍시다. 자, 그런데 오케이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증금을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전대차 동의서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 새로 있죠. 계약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적어서 본 계약서 뒷장에다가 반드시 철을 해서 첨부를 해놨도록 당사자끼리 약속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속 합의서 실무입니다. 본 부속 합의서는 임대인 땡땡땡과 임차인 땡땡땡 사이에 2000 몇 년 매월 며칠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야 본계약이라 한다. 이에 관해서 보증금 인상과 전대차 동의에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제1조 목적. 자, 본 부속 합의서는 본 계약에서 보증금 변경 및 전대차 동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자, 제2조 보증금 및 전대차 동의의 변경. 보증금 땡땡땡만 1000만 원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 본계약서
여러분들 임대차 원래 계약서 있죠? 그 제3조에 전대차를 동의하기로 변경하고 원래 그 임대인의 허락을 맡아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자, 본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죠. 제3조의 전대차를 동의하기로 변경하되 업종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업종은 반드시 임대인과 그 임차인 사이에 전차인이 무엇은 업종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계약서의 보증금은 땡땡땡만으로 전대차는 동의하기로 하며 그 외에는 본계약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또한 여러분들 대소전 하에 조서를 했다면 대소전 하에 조서에서도 보증금 및 전대차 동의 부분에 한해 변경하도록 한다. 본 부속 합의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본 부속 합의서 두 통을 작성 및 본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에 서명한 후에 각 한 토씩 보관한다라고 해서 있죠. 매월 며칠하고 임대인, 임차인을 딱 임대인 누구누구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도 임차인 누구누구 주소 주민번호 하셔가지고 도장 딱 찍고 각각 여기 도장을 탕 찍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사이에도 도장을 땅땅땅 찍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요 부속합의서 반드시 본 계약서에 딱 끼워 넣으시라는 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전대차 동의서인데, 전대차 동의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표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인 땡땡땡과 임차인 땡땡땡은 아래와 같이 전대차 동의서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계약, 자, 여러분들이 뭐 서울이면 서울시, 뭐 마포구 어디 소재지가 되죠. 임대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했다라고 해봅시다. 보증금 얼마였고 차임 얼마였는데 보증금이 올렸다고 했죠. 그러면 좀 올린 걸로 하시고 차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101호를 그 전차인한테 앉아 전차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101호 하겠습니다. 101호 전대 동의서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계약서를 따르도록 한다. 이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 전대차 동의 요청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전대차 범위는 아까 101호면 101호 이렇게 난 거죠. 보증금 자,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101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101호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받았다 하면 원래 그러면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증금은 있죠. 2천만 원보다 낮게 적도록 하십시오. 2천만 원이라면 여기는 얼마? 1,500만 원 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 2천만 원 아래 반드시 그렇게 적어주셔도 차임 있죠. 차임 이거 중요합니다. 101호 여러분들 그 전차인한테 주려고 했을 때 원래 101호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101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 월세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제외하고 2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전대차에서도 전차인한테도 최소 200만 원의 이상의 금액을 임차로 적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개월 이상 임차인이 돈을 못 내가지고 버려졌을 때 나가고 됐을 때 그때 요 전대차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전차인한테 요 차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받는데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금액이 작다면 이 작은 금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 받고 있는 금액, 그 최소 그 이상을 적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 업종을 반드시 적도록 해줘야 되면 그 업종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이 의원일 한다면 의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이런 걸 적어놓으면 좀 좋죠. 임대차 존속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의 존속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전대차 동의에 대한 내용.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자, 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타임은 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타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자,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적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자, 이 부분인데 전대차의 기간 잘못 제가 여기 적은 게 있네요. 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타임의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타임을 초과할 수 보증금과 차임은 아니고 보증금 기간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차임은 있죠. 좀 그 이상으로 높여서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임대차의 차임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는 전타인에게도 기속하며 전대차의 차임 납부 또는 전대차 동의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도 차임에 대한 직접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이죠.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다시 적어놓은 겁니다. 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본조 나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임차인은 그 전대차 계약 체결 시 본 내용 동의서의 내용을 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죄송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그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하며 관할법원은 땡땡땡, 지방법원 똥똥똥 그 땡땡땡 지원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전대차를 요청 동의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서명 할인합니다. 해가지고 임차인, 임대인 요 계좌번호는 반드시 한 번 더 적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깔끔한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차인께서 그 전대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적는 거,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서 깔끔하게 적는 거, 이런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실무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하면 또 저는 감사합니다.